네, 크립토 디톡스가 출간이 됐습니다. 코인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을 메인 타겟으로 쓴 책이고요. 댓글, 리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리뷰 남겨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예방주사라는 이 표현을 보고 이건데 라는 생각이 책을 쓴 사람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덜컥 매수부터 하고 내가 샀으니까 오르겠지, 이런 기도 메타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이죠. 당장 어제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 살짝 기술적으로 조정이 오면 여기서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초보자라면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이 시장의 어떤 패턴적인 측면이라도 잘 체크를 하면 극단적으로 판단 미스를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전에 미리 한번 라운드업 체크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분명히 의미 있는 수준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들어오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의 투자 시장과는 워낙 이게 좀 다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 플러스 교육비용을 많이 날리게 됩니다. 적게는 뭐 몇십만원, 수백만원, 아니면 수천만원까지, 사람마다 또 시드 머니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실패 가능성을 조금 초반에 줄이고 다잡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10만 5천 달러 뚫어내면서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선보였던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살짝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2천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약간 산뜻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5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XRP가 조금 날뛰었습니다. XRP, 이번에 XRP가 이렇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저항받는 상황에서 급등세가 나오는 데는 나름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별도 영상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장 알트들, 솔라나, 에이다, 트론, 이렇게 상위 탑10 10위권 안에 있는 메이저 종목들도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대로 이번 주 인플레이션 데이터만 잘 지나가 준다라면 시장이 상당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더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10만 5천 달러 훅 하고 올라갔다가 또 CPI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CPI를 앞두고 단기 조정 양상을 살짝 귀여운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구조 자체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재료들도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짝짝 쭉쭉 쪽쪽 빠져주는 모습인데 지금 62%대 중반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50%대 중반 정도까지만 쭉 하고 떨어져 주면 알트들이 뿅 하고 움직여 줄 것 같은데, 한번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단기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CPI 발표 앞두고 매도세가 발생할 가능성, 최근에 급등세를 펼쳤기 때문에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살짝 저항맞는 모습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금융권에서 비트코인 도입 속도, 암호화폐 규제 환경 개선 가능성,
이런 시장 구조와 기본 요인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그냥 단기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리서치 헤드 안드레 드라고시 역시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심리 지수가 2024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과거 고점 근처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 가격을 형성한 뒤에 되돌린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일간 RSI가 과매수 상태에 진입한 상태다. 단기 지지선은 10만 달러 부근이다. 10만 달러 위에서 지지 잘 받아주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윈이라는 대형 고래 투자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예상했던 것처럼 10만 2,900달러까지 하락했다. 나는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 규모를 1억 3,500만 달러로 늘렸다. 난 지금이 바닥이라고 확신한다. 곧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오늘이나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에서 11만 6천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한다. 물론 투자 조언은 아니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 말의 어떤 맥락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잘 나오고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잘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것들과 시너지를 내면서 10만 9천 달러 뚫어낼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는 이런 대형 고래들도 이런 자기만의 기준점과 확신을 가지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 투자 조언은 아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접하는 투자자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말만 듣고 이렇게 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은 항상 투자자인 최종 결정권자인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금 금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인 BTC 골드 비율로 보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지금 나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금 가격은 4월 22일에 1온스에 3,500달러를 돌파한 뒤에 8% 이상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9% 상승하면서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받는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강세가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구조적인 의미 있는 재료들이 여러 개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를 보면 19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고 최근 한 주 동안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2024년 1월에 현물 ETF가 전격 승인된 이후에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불과 2개 분기 만에 2배로 증가했다라는 아주 훈훈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ETF를 통한 신규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어서 시장 저변이 지금 탄탄한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밑으로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관 자금이 지금 밑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타 안 치거든.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부분이 시장의 저변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이 구조적인 강세. 그래서 가격의 강세 가능성이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래 매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상징적으로는 이 스트래티지가 엄청 샀더라고요. 5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13,390개를 매입했습니다. 13억 4천만 달러를 들여서 이 정도 규모로 또 매집을 했고 평균 매수 단가가 99,800달러 10만 달러 언저리 했을 때 이렇게 또 대표
기관 고래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래티지의 총 보유 물량은 56만 8,840 BTC, 590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2.9%가 지금 스트래티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마이클 셀러는 아직도 개당 20만 달러도 안 하는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직도 싸다 싸 이러면서 엄청 싸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확신범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부분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 초대형 고래들의 잔고가 최근 급증했다라는 거. 고래들은 지금 방향성이 확실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이 초대형 지갑들의 잔고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1000BTC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 주소에 담긴 물량이 15% 넘게 증가한 겁니다. 고래들이 이렇게 역사상 유례 없이 강력한 롱 포지션을 지금 쌓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고래들이 바라보는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하구나 라는 거, 단기적인 어떤 흔들림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줄 필요가 없구나,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정책적인 백업이죠. SEC의 정책 전환, 이를 통한 규제 리스크 해소, 지금 우리가 딱 이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EC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SEC는 더 이상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더욱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새로운 등록 면제 그리고 세이프 하버를 구축할 것이고, 소비자에게 셀프 커스터디 등 확장된 커스터디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 친화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으로 이 셀프 커스터디를 콕 집었다라는 것도 의미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전환이 상당히 구조적인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요즘 셀프 커스터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콜드 월렛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 접할 수 있는데,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 월렛과 몇 년 됐습니다. 파트너십을 맺은 지. 디센트 국내 기업이고요. 보통 이제 디센트 아니면 레저 되게 유명하죠. 레저는 또 되게 예뻐요. 심지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디센트 디자인은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대신 디센트는 국내 기업이라서 아무 때나 전화해서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한글로 봐도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센트로 저희 채널에서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저도 2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느끼거든요. 이게 금고잖아요. 금고 가격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저렴한 때가 아닌가. 앞으로 이 가격은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콜드 월렛, 개인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질 거고, 이걸 지금 또 부채질하고 있는 게 미국 행정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 다 또 건너올 거니까, 흐름 따라서 갈 거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콜드 월렛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디센트 아니면 레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셀프 커스터디 시대를 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지금 적혀 있는 번호로, 대표 번호로 디센트에 직접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구조적인 강세를 뒷받침하는 부분은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고 있는 친 비트코인 정치, 이 구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이번에 되게 약간 이거 뭐지 싶은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그리폰과 합병한 뒤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거라는 소식. 이게 지금 에릭 트럼프가 주축이 돼서 트럼프 두 아들이 공동 창업자로 지금 참여한 채굴 기업인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트럼프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원래 트럼프 일가의 메이저
비즈니스 아이템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개발로 지금 큰 비중을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고 있을 정도로 미국 권력 최상층부가 비트코인 편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백업되고 있구나, 구조적으로. 이렇게도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합병이 완료가 되면 트럼프 일가와 파트너들이 새로운 합병 회사의 지분 98%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트럼프 가문이 직접 트럼프 이름으로 비트코인 채굴 상장 회사를 만들고 월가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모아서 키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웃기잖아요. 이렇게 채굴 기업을 상장시키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까지 보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걸까?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백업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을 크립토 선도국으로 만들겠다, 규제 완화, 이런 걸 공언하고 있고, 물론 이렇게 대통령이 암호화폐 사업에 직접적, 즉 간접적 관여하는 걸 놓고 이해충돌 논란도 존재하고, 의회에선 지금 민주당이 좀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 확장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의 전망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관심 영역은 11만 달러에서 11만 7천 달러 구간이다. 그래서 이전 올타임 하이 위에는 지금 엄청난 유동성 풀이 존재한다. 잔인한 쇼스퀴즈가 펼쳐질 수 있고, 이게 비트코인을 크게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크립토 타이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올타임 하이 만들어낼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잘 이끌어냈다. 이건 우리가 곧 비트코인 올타임 하이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가는 동안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힘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올타임 하이 찍고 비트코인이 숨고르기 할 때 도미넌스 쫙쫙 빠지면서 알트코인들 펑펑 날뛸 거다라는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딱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꼭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최대 이제 화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 마무리가 됐죠. 미중 협상. 이제 하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오늘 밤에 CPI가 발표되고 하루 뒤에는 PPI가 발표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루 뒤 5월 15일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단서를 제시할까? 어쨌든 만약에 미중 협상이 지금 잘 마무리된 상황에서 CPI와 PPI까지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한 번 더 확인된다면, 과연 이런 걸 토대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기대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CPI다. 몇 시간 안 남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